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멤버십 39번째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이더리움의 POS러의 전환, 즉 웹3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되고 있으며 규율과 규제가 접목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거 요소들을 없애고 차세대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갖추기 위한 성장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차세대 자산은 과거 그 어느 자산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그 탄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입증되는 시기가 코앞에 있다는 것을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비트코인 탄생 13년째 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탄생의 이유가 증명되기 위해 세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여기에는 규제의 명확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것들의 진가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시작이 내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들의 탄생 배경, 현물 경제의 몰락, 그리고 부의 대이동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설사 2025년에 본격적인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16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겠죠. 이것이 확실하다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점이 차세대 부를 확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변화가 심한 이 시장을 버티지 못하고 지금은 반감으로 일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 결국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저는 암호화폐라는 차세대 자산을 이해하고 확보하는 지금의 과정에서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신 올랑우나님의 질문에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치와 탄생이 증명되기 시작한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점, 제 과거 이야기를 요약해드리면서 작게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는 물론 현재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삶과 학업을 진행하면서 인생이 짧지 않은 시간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 기술의 발전과 정치, 경제 등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보수적이었습니다. 가급적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을 비롯한 기타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을 모아왔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접하는 정보들이 방대해지면서 머리로는 나의 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뜻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깊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께 투자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버님과 친동생이 암호화폐 투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는 차라리 주식을 하라며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아버님은 오래전부터 시장의 변동성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매집하는 방법을 사용해 오셨죠.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변동이 심했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꾸준한 매집을 해왔다면 그 수익이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날 아버님은 자신의 수익률을 보여주시면서 투자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이 불과 30만원일 때 주변에 친한 지인의 권고를 받았지만 잠시 무시했다가 이후 점점 상승하는 기류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들었지만 수익률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네요. 블록체인의 신기술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저는 수익이란 현실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기초한 도박임을 증명하겠다 다짐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네, 돌다리 저 본인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바로 아버님과 동생을 불확실성의 늪으로부터 빼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재밌죠? 주로 유튜브 영상들과 논문, 해외 기사 및 저널 등의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영어, 러시아, 중국어 등 다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 자료들을 빠르게 익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 키워드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뿌리인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4차 산업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기계학습을 활용한 연구기업에서 근무 중에 있었죠. 본 프로젝트에 참여 교수진들과 연구원들은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의 진보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만큼 블록체인에는 흥미를 느끼며 지루하지 않게 이 분야를 넓게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죠.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위한 하나의 톱니바퀴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다가왔고 정확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암호화폐라는 존재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암호화폐는
이에 대하여 완성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의어 수준에서 벗어나서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집단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의 형태로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토큰 경제, 토크노믹스나 채굴자 등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POW 메커니즘이나 타임스탬프 등의 기술적인 과정들도 부각되지 않았겠죠. 이는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메커니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공유 장부 기술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생태계를 요구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과 동의어 수준에서 존재했다면 POW나 POS처럼 채굴 메커니즘이 다양화될 수 없을 것이고, 라이트코인처럼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결과만 온체인에 탑재하거나 비트코인 캐시처럼 블록의 사이즈 자체를 확장하는 등의 갈등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어떠한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설계를 덧붙여서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동의어가 아님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무리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블록체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 암호화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보안과 특성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만을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 이를 더욱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 그리고 암호화폐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네트워크의 보안을 높이고 이를 지키고자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솔루션으로 기술의 형태로만 존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들과 위험 요소들을 모두 보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공부하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품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이며, 한편으로는 암호화폐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는 암호화폐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고 마음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선 자본의 일부를 투자하면서 접근해보자는 어머니의 제안과 동참으로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보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당시 간과하던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해하다 보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술적인 측면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몇몇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예측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기술적인 측면을 먼저 접하고 공부하다 보면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가치, 특히 비트코인의 탄생과 의의와 철학보다는 암호화폐 전체를 기술의 산물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쳐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먼저 투자하게 되며,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죠. 네, 저도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입문했을 때는 넘쳐나는 기술의 마케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생이 투자하던 종목들도 주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알트코인이었으나 다행히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XRP 등 안정적인 기술의 코인들이었죠. 몇 개월 동안 하루에 2-4시간만 자면서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맞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되었죠. 물론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 등 여러가지 사회현상으로 인해 충격적인 급락도 경험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쌓아온 이해 때문에 추가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자산의 물량을 털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머릿속에 자료가 쌓아질 때쯤 어느 날 제 생애 가장 중요한 멘토인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자료와 기사와 유튜브를 통해서지만요. 그의 설명과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산물 정도로 생각했던 비트코인은 저의 대부분의 논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흩어진 지식과 생각들을 바로 세워준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단순히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탈중앙화에 대한 이념과 철학. 셋째, 가치 저장 수단의 더 깊은 개념. 넷째, 돈의 역사의 이해까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저에게 인지시켜 주었으며, 저로 하여금 스스로 더 깊은 연구에 몰입하도록 도왔죠. 실제로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암호화폐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어떤 암호화폐를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함에 부딪힙니다. 때문에 제 경우와 같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여 이 세계에 접근하게 되면 더 나은 기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려는
과오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암호화폐라는 근본적인 탄생 의의와 개념에 대해 알기까지 오히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게 되죠. 저는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돌아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비트코인의 탄생과 가치의 더욱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과 연관된 모든 키워드별로 검색과 자료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죠.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그리고 그 사실과 존재의 이유,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비롯해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한다면, 첫째 돈의 역사, 둘째 가치 저장 수단, 셋째 탈중앙화, 넷째 4차 산업혁명, 다섯 번째 블록체인, 그리고 여섯 번째 비로소 비트코인 순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논리도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해를 시도하면서 시간은 점차 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물 경제의 몰락을 비롯한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본연의 정의를 설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다 보니 스스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완성이자 차세대 가치 저장 수단이며 돈이라는 암호화폐 서막을 울린, 즉 우주의 빅뱅과 같은 존재가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이 이루고자 하던 핵심 가치와 가장 유사한 암호화폐가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후 이에 대한 정답을 충족시키기 위해 알트코인들을 스스로 선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만 종류가 넘어가는 암호화폐들 가운데 어떤 알트코인들을 투자해야 할지 하나씩 선별하며 연구하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겠지만, 분석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알트코인을 선별하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비트코인에서 접할 수 있었던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더 연구하다 보니까 베리 실버트와 그레이스케일에서 제공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말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레이스케일에 관한 정보와 그레이스케일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추가로 확인, 기존의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며 공부했던 내용들이 결합되면서 알트코인들의 가치 저장 수단 혹은 안전자산의 근접한 종류와 기술 부문에 충실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으며, 스스로 연구한 내용들을 컴퓨터 문서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요약하다 보니까 정말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그레이스케일에서 선별한 암호화폐, DCG에서 선별한 암호화폐 등을 교차로 비교해가며, 물론 저보다 똑똑한 전문가 집단들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제공하는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저의 컨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레이스케일이나 DCG 암호화폐 외에는 모두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질문도 많이 받고 있었고, 때론 상담에 응해주기도 했습니다. 질문은 점점 쇄도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담이지만 저의 돌다리 로고는 인사이트를 준 이더리움 클래식을 참고로 제 얼굴의 상단부를 믹싱하여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는 검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한 멤버십 세 번째 영상의 내용인 가치 저장 수단 컨셉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확신을 가지게 된 이야기, 그리고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돌다리로서 동행하게 된 이야기를 요약드려 보았습니다. 암호화폐를 부정하며 비판적인 사고로 출발했던 저의 경험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인연, 그리고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과의 인연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시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저희 입문 과정을 통해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정적으로 치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Why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과거의 자신에게 다행이라고 위로하며 진심으로 칭찬하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신의 과거에게 위로와 칭찬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저는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는 돌다리로 불려지며 가까운 몇몇 분들께는 과한 칭찬으로 극도의 부정과 비난을 퍼붓다가 결국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암호화폐계의 바울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평가해주시는 타이틀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동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